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윤입니다. 오늘 시장 여전히 좀 반등이 나와주나 싶었는데요. 그렇게 강한 흐름들은 나오고 있지가 않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양매수가 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기관 쪽에서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소리치더라도 코스닥 시장은 좀 낙폭이 과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상당히 좀 개인 투자자분들을 좀 당혹스럽게 좀 만들지 않나 싶습니다. 작년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 일단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좋은 기억만 하고 최근의 기억은 아마도 잊어버리실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상당히 하반기 때 상당히 좀 힘든 모습들을 보였다가 연초에 좋은 흐름들이 좀 나타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활짝 웃게 만드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상당히 좀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다시 분명히 시장은 상승을 해서 웃음을 짓게 만들 거다라는 부분들, 그 믿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요, 전화 상담이 있고요, 문자 상담, 그리고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전화 상담은요, 02-3153-261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 문자니까요,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이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은 서울경제TV죠. www.sentv.co.kr로 접속을 하시게 된다면 우측 종목 상담 클릭 배너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종목 신청 게시판이 나오는데요. 그 게시판에다가 종목이라든가 궁금한 사항을 올려드리면 난 친절히 상담을 해드린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상담입니다. 테린 포장을 물어보셨어요. 2,370원에 70%를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비중이 70%면 상당히 좀 큰 비중을 매수를 하셨는데, 자, 테린 포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작년에 골판지업황이 상당히 좀 좋았었습니다. 제지 쪽에 대한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어느 정도 영업이익, 이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테린 포장의 실적을 이렇게 쭉 한번 보시게 된다면 작년 같은 경우 거의 3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3분기 때까지의 영업이익이 약 107억 원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실적이 좀 다소 저하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한번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주가는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골판지 섹터, 제지업종이 상당히 좀 만성적으로 저평가 구간입니다. PBR로 따져봤을 때 0.5배도 안 되는, 상당히 좀 저평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PBR로만 따져보게 된다면, 상당히 좀 낮은 그런, PBR을 좀 안겨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전날 저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당분간은 조금 상승, 이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370원권역에서 매수를 하셨다라면 지금 약 한 10% 가까이 손실 중이다라는 부분들, 그렇다면 반등 시에는 일단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분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만 희망적인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택배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꾸준하게 좀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에 대한 패턴이 점차적으로 좀 바뀌고 있는데요. 홈쇼핑이라든가 아니면은 인터넷을 이용을 해서 물품을 구매한다라는 게 많다라는 거, 그렇다면 상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다른 종목 대비해서 테린 포장은 실적이 약간 좀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는 부분들, 즉 매도를 해서 다른 종목군들 한번 갈아타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370원이니까 좀 여유있게 보시고요. 여유있게 보시고 한 2,300원 위로 넘어가게 된다라면 일단 비중이 70%면 상당히 좀 물량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여기에서 50% 이상 정리를 하고 난 이후에 다른 종목군들을 매매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테린 포장은 당분간 박스권역의 흐름들이 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어저께 저점을 확인을 했다라고 했다라면 2,000원대에서 약 한 2,600원 정도의 박스권을 보일 것 같은데요. 그 중심 가격이 약 2,300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2,300원이 1차적인 저항대로 좀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2,300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필요한 거는 거래량이 좀 증가가 돼야 된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에요. 삼위각기입니다. 2,510원에 20%를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삼위각기도 최근에 상승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박스권역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자, 바닥권역에서 상승을 시작을 했죠. 한 마디가 나와줬고요. 그리고 두 마디가 나와줬고 세 마디째가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조정을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인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박스권역이에요. 2,300원 그리고 2,300원에서 약 2,600원 정도의 박스권역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2,300원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즉 2,300원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2,510원이니까 2,600원 언저리 가게 된다라면 잘라내는 전략,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부분들 2,300원 이탈하게 되면 꼭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에요. 다음 종목은 상신브레이크입니다. 6,150원에 20%입니다. 최근에 자동차 섹터 흐름들이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은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상신브레이크도 마찬가지예요. 자, 상신브레이크도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일단은 꾸준하게 상승 추세대를 그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즉, 이 추세 라인대가 지금 현재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121선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안 되겠다라는 부분들, 그죠? 그 다음에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보일 구간이 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시장이 어느 정도 이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뿐만 아니라 환율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더 이상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느 정도 이 환율에 대한 변화 주침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장기적인 추세는 살아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렇지만 5,500원짜리가 이탈한다면 리스크 관리를 필히 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우선 매수가 정도 부근입니다. 61선 부근이죠. 약 한 6,100원 정도 일단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이 워낙 좀 안 좋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목표가를 좀 크게 잡아드릴 수 없다라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6,150원 정도가 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문자를 주셔가지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상담 잠시 멈추고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볼게요.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예, 우전에는 한단요. 우전엔 한단이요?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매수가 9,350원이고요. 9,350원. 예. 네, 비중은요? 100%예요. 100%요? 예, 예. 한 방에 사신 건가요? 두 번 샀어요. 아, 두 번에 나눠서? 예, 예.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증권회사서 추천하길래 네. 괜찮다고. 증권사에서요? 예, 예. 그래서 매수를 하셨어요? 예, 예. 단기적으로 보고 매수하셨어요?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보고 매수하셨나요? 뭐 장기 그 생각 안 하고 그냥 샀었는데. 네. 뭐 중장기저도 괜찮거든요. 네. 그러는데 그 사고는 계속 이렇게 내려가서. 네. 뭐 괜찮다 하면서 계속 이래 내려가니까 이걸 지금 팔아야 되는지 어째 되는지 지금 최저가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이래서 네. 고민이 돼서 전화드렸습니다. 최저가라고 하면은 어디 가격대를 어디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3,000원대? 3,000원대에서 그래 올라갔잖아요. 네. 연초에. 네. 근데 최저점도 지금 7,000원대에서 깼으니까 네. 우려가 되는 거예요. 우전엔 한단이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그냥 뭐 휴대폰 부품 회사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네. 이 우전엔 한단이 실적이 괜찮습니다.
예. 다만 지금 이제 9,000원대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100%를 갖고 계시는데 상당히 좀 속이 상하실 거예요. 예. 근데 이 종목을 좀 보게 된다면 내년에 대한 전망도 괜찮은 편입니다. 꾸준하게 성장을 할 거예요.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이제 떨어질 것이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 부분들 때문에 지금 IT 부품 섹터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에서 4분기 실적 전망치를 줄줄이 좀 하향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좀 나왔었습니다. 뭐 휴대폰에 대한 부진 부분들, 그 다음에 판넬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어렵지 않겠느냐, 환율적인 영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하향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우전에 난다는 실적은 참 좋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누가 파는가를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게 된다라면, 이게 매일매일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누군가는 사고 있고 누군가는 팔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보면 단순하게만 보게 되면 복잡하단 말이에요. 근데 긴 흐름들을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빨간색 선은 외국인들의 보유 수량이고요. 예. 검정색 선은 기관들의 보유 수량이에요. 즉, 예. 이 종목을 빼뜨리는 거는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 애들이 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예.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계속적으로 줄어드니까. 예. 그러니까 기관 애들은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단타로만 치고 빠지고 있고 저점을 기관 애들이 만든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기관이. 그러면 얼추 다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인 쪽에서는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즉, 예. 지금 어저께 혹시 대박 플러스 보셨나요? 못 봤어요. 못 보셨죠? 제가 종목에 대해서 보유를 해야 될 종목군들, 특징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급이 괜찮은 거, 실적이 좋은 거, 그 다음에 성장성이 있는 거. 여전히 우전의 난당 같은 경우는 성장성은 있습니다. 근데 수급이 지금 단기적으로 꼬여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원치 안 좋기 때문에 같이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입니다. 100%시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 손절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손절 못 하실 겁니다. 아마도. 그죠? 예. 그렇다면 좀 여유 있게 보셔야 돼요. 중장기적으로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이제 하방 경직을 보일 때예요. 하방 경직을 보일 구간까지는 내려왔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3,000원대부터 11,0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자리대에서 보면 6,300원 자리대까지도 밀릴 수가 있으나 이 자리대에서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조금 시간을 갖고 보게 된다면 8,000원대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보유를 하고 계셨다가 그 자리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그때 다시 또 이어서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러면 시간이 한참 걸려요, 중장기적으로?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1분기, 내년 1분기는 좀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자, 전화 상담 마무리하고요. 이제 문자 상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DI입니다. DI가 11,140원이에요. 11,140원에 20%를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DI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 찌라시라고 돌아다니는 게 있죠. 싸이가 복귀 안에 뭐 안에 이런 찌라시가 겁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싸이에 한몫했죠. 이 DI라는 종목도. 근데 지금 현재 흐름을 보게 되면 박스입니다. 박스로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싸이가 언제 발매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된다라면, 요 중심 가격이 약 한 9,700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 자리대가 이탈하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8,000원대까지, 8,000원대 중반에서 9,000원 초반까지 밀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9,700원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싸이에 대한 효과가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뭐 내년 초, 올 말 뭐 이런 얘기들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는 전략, 박스 상단권역까지는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DI란 이 종목을 좀 보게 된다라면 실적은 뭐 그다지 썩 좋지는 않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즉
기대감으로 상승을 해준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9,700원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11,140원 했으니까 상단권 여기에 약 한 11,500원 정도네요. 그 자리 때까지 목표가 잡고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DI에 이어서 KG 이니시스네요. KG 이니시스가 24,000원입니다. 10%.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KG 이니시스. 자, 그나마 다행인 건 10% 비중만 갖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24,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자, 전자결제 서비스에 대해서 성장성이 좋습니다. 성장성이 좋은 부분들을 인정을 하겠으나 지금 현재 흐름들을 보게 된다라면 이 저점을 깨면은 안 됩니다. 이 저점 따위가 15,300원짜리 때거든요. 이 자리 깨지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밀릴 수가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이렇게 밀릴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렇다면 14,000원대까지도 충분히 밀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종목을 15,300원을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은 목표가를 크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17,000원 정도, 17,000원 정도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에요. KT 37,000원 100% 결혼자금인데 너무 내렸어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결혼자금을 한 방에 찍어서 사는 참 안타깝습니다. 37,000원. 주식 잔소리만 들었어도 매도를 충분히 할 수가 있었을 것인데 일단 꼭지에서 샀습니다. 그죠? 꼭지에서 샀는데 이때 시기에 제가 상담을 꽤 많이 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팥이라고 3만원 깬다고 3만원 깬다라고 했는데 3만원 깨고서 지금 반등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당분간은 31,500원 정도 31,500원에서 29,000원 이 자리 때 아마 박스로 좀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CEO 바뀌었습니다. 근데 CEO 효과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여유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약 한 32,000원 정도, 32,500원 이 자리 때까지는 일단 보입니다. 이 자리 때까지는 보이는데 지금 자리 때에서 손절하셔라 라고 말씀을 하셔도 아마 못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32,500원 정도 때까지 추가적으로 반등을 한번 노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단! 이 자리죠. 31,500원. 요 31,500원 자리대가 넘어가려면 거래량 분명히 들어서줘야 됩니다. 이거 저항이거든요. 요거 저항 있죠. 요거 저항 있죠. 21선 저항이 있습니다. 요 자리대 거래량 증가하면서 넘어가지 못하면 다시 또 밀릴 겁니다. 다시 또 밀릴 것이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보자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만약에 리스크 관리 한다라면 저 자리대 못 뚫는다면 한번 줄여놓고 나서 다시 밑에서 재매수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약 3만원대 초반, 한 34,000원 정도 그 이하권역부터 분할 매수 한번 잡아보는 것도 한 가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인프라웨어네요. 12,3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인프라웨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프라웨어도 마찬가지죠. 지금 박스권역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스권역으로 진행되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일단 박스권역으로 대응하자라는 분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리스크 관리짜리 1,200원 정도, 10,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10,000원 정도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보고 아마도 조금 최근에 과거 이 12일 날 형성돼 있던 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밀릴 거예요. 요렇게 조금 밀릴 겁니다. 그러면 한 1,500원 요 정도, 600원 요 정도가 한번 저점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한번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이 한번 나와 주겠죠. 즉 10,000원 정도 자리대가 이탈이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보게 된다면 한 11,500원, 1차가 11,500원, 2차가 매수가 부근이네요. 12,300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대응을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이에요. 자, 하림홀딩스 4,300원에 20%. 하림홀딩스 한번 볼게요. 자, 하림홀딩스 4,3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어요. 얼마까지 가져가시려고요?
제가 승천해서 70%가 수익이 넘습니다. 제안을 해드리고 나서. 그죠? 근데 저기 밑바닥에 샀단 말이에요. 근데 4,3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지금 좀 파세요. 지금 좀 파십시오. 상향, 제가 손절 라인 때를 익절 가격을 계속 높여드린단 말이에요. 지금 아마 4,300원, 4,400원 정도로 익절가를 상향시켜 놨는데, 이 종목은 11선을 타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죠? 요거 깨면은 한번 급락 나올 수 있어요. 보조지표 보나 안 보나 과열권 진입돼 있습니다. 아마도 보게 되면 다이버전스까지도 났을 수도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11선이 이탈되면 필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4,300원 매수하셨었거든요. 절반 정도는 여기서 그냥 매도하세요. 차익 캐놓고 나머지 물량만 좀 더 끌고 가보든가 하시고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선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전량 정리를 하시고 지금 자리대에서 절반 이상 매도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CJ ENM 32,700원에 5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CJ ENM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쳤네요, 이 종목. 자, 오늘 하한가까지 갔었네요. 보나 안 보나 뭐 뉴스 나왔겠죠. 뭐 게임 사업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겠네요. 한번 볼까요? 네, 그러네요. 게임 사업 매각설의 급락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자, 우선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지금 이 저점 대량 거래가 동반이 되면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32,700원입니다. 32,700원이면 요 상단권역이에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뭐 매각이 절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서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오는데 요 자리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8,700원. 요 종가 이탈하게 되면 아마도 다시 밀려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말이 많고 탈이 많은 주식은 뭐 기사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주식들은 좀 안 보는 게 좀 정석입니다. 우리가 좀 마음고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요 자리 때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이 50%면 상당히 좀 큰 상황들이거든요. 저 자리 때 이탈하게 되면 좀 보자. 리스크 관리 좀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 종목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내일이나 모레 빠른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양봉으로 딱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지만 그래도 추세가 유지가 되는구나라고 좀 보셔야 되니까 내일까지 꼭 한번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31,000원대까지 반등이 좀 이어질 겁니다. 그 자리대까지 한번 노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 마지막 잔소리는요. 수급이 좋은 종목군들만 매매하자입니다. 지금 현재 종목별 장세가 진행되고 있고 차별화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수급이 썩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그나마 매수를 해주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잘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고 일단은 수급을 필히 좀 체크를 해서 종목 선택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